영웅 에아렌딜은 아내 엘윈과 함께 바다를 건너 마침내 발리노르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아렌딜은 가운데 땅의 자유민족들을 도와달라고 발라들에게 빌었고 마침내 발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시대의 최후를 장식한 분노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둠의 제왕 모르고스는 오랫동안 가운데 땅에 운거하면서 악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요정들과 인간들을 비롯한 자유민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였고 때로는 속임수를 써서 타락시켜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리와스와 곤돌린은 멸망했고 얼마 남지 않은 요정들과 인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발라들이 가운데 땅을 버렸다고 생각했기에 모르고스는 자신이 마침내 벨레리안드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바다 너머의 발리노르에서는 에아렌딜의 청원을 승낙한 발라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라들의 군대는 요정들과 마이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발라들에게 충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바냐르 요정들이 중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가운데 땅에 건너가지 않은 일부 놀도르 요정들도 피뇌의 아들 피나르핀의 통수를 받아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마이아들은 만회의 전령 에온웨가 이끌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올로린과 쿠르모를 비롯한 여러 마이아들이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발라들의 군대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군대에 발라들이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리노르의 요정들 중 1차 동족 살상으로 인해 가운데 땅의 놀도르 요정들에게 원한이 깊은 텔레리 요정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싱골의 증손녀인 엘윙의 설득으로 텔레리 요정들은 가운데 땅에 발을 딛지 않는 대신 발라들의 군대가 탑승한 전함들을 조종하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1시대 545년 발라들의 군대가 가운데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옥과 무기는 휘황찬란하게 빛이 났고 에온웨가 뿔나파를 불자 그 소리는 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강력한 발라들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당시 모르고스는 가운데 땅을 파괴하고 사악함으로 물들이는 작업에 자신의 능력과 힘을 쏟아부었기에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의 세력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오크들과 사악한 인간들, 발로그들과 온갖 괴물들로 이루어진 모르고스의 군대는 얼마나 수가 많았던지 광활한 앙파우글리스 평원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르고스의 본거지인 앙그반드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하던 발라들의 군대는 이 어마어마한 모르고스의 군대와 40년이 넘도록 거대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벨레리안드 북부 전역이 화염으로 휩싸였고 대지는 파괴되고 갈라졌습니다. 이 40여 년간의 대전쟁을 분노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쉽게도 이 분노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마릴리오는 가운데 땅의 요정들의 시점으로 쓰여 있는데 가운데 땅의 놀도르와 신다르 요정들은 세력이 약해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기에 분노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벨레고스트와 노그로드의 난쟁이들도 각자의 도시에 운거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다인의 세 가문, 베오르, 할레스, 하도르의 인간들은 발라들의 군대와 함께 분노의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격렬한 전쟁 끝에 모르고스의 군대는 완전히 격파되어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오크들이 죽었고 사악한 인간들은 산맥을 넘어 벨레리안드의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발로그들도 모조리 전멸하고 간신히 몇몇만이 살아남아 가운데 땅 곳곳으로 흩어져 지하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르고스는 자신의 군대를 박살내고 앙그반드까지 진격해온 발라들의 군대 앞에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르고스는
그때까지 숨기고 있던 비장의 무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바로 날개 달린 거대한 화룡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불을 내뿜는 용들은 있었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용들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강의 용 앙칼라곤이 선봉에 섰고 용들의 기세에 발라들의 군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하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보석 실마리를 이마에 단 영웅 에아렌들이 하늘을 나는 배 빙길롯을 타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에아렌들의 옆에는 하늘의 제왕 소론도르와 그를 따르는 거대한 독수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에아렌들과 독수리들은 날개 달린 용들과 하루 밤낮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전 에아렌들은 흑룡 앙칼라곤을 물리쳤습니다. 숨이 끊긴 앙칼라곤은 상고로 들임 위로 추락했고 대부분의 용들도 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모르고스는 앙그반드 지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숨었지만 결국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인 모르고스의 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였고 그의 왕관은 목에 걸렸습니다. 앙그반드의 지하에 갇혀있던 수많은 노예들은 풀려나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마침내 북부 어둠의 왕국 앙그반드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전쟁 때문에 앙그반드뿐만이 아니라 벨레리안드 대륙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지는 갈라졌고 강물은 넘쳐 흘렀으며 숲들은 파괴되었고 파도가 몰아닥쳤습니다. 마침내 벨레리안드 대륙은 바닷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모르고스의 왕관에 달려있던 두 개의 실마릴 보석들은 에온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페아노르의 아들들인 마에드로스와 마글로르는 실마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에온웨는 거절하고 그들에게 발리노르로 돌아와서 심판을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에드로스와 마글로르는 몰래 숨어 들어가 실마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마릴의 소유권을 박탈당했기에 실마리를 거머쥔 그들의 손은 타들어갔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마에드로스는 실마리를 거머쥔 채 갈라진 대지의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고 마글로르는 실마리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마글로르는 영원히 바닷가를 떠돌면서 절망과 후회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발라들의 군대는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서쪽의 발리노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벨레리안드의 요정들도 함께 발리노르로 돌아갔습니다. 마누에와 발라들은 놀도르 요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였고 텔레리 요정들도 해묵은 원한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땅에 남기를 원하는 요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가라앉지 않은 벨레리안드 땅 린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벨레고스트와 노그로드의 난쟁이들은 안개산맥의 크아자드 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다인의 인간들은 몇 년 후 발라들로부터 서쪽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섬 엘렌나를 영토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섬으로 이주한 인간들이 세운 왕국이 바로 누메노르입니다. 한편 모르고스는 발라들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발라들은 모르고스를 세계의 벽 너머에 밤의 문을 지나 영겁의 공허로 던져버렸습니다. 모르고스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허무의 공간에서 평생을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스가 가운데 땅에 뿌린 사악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증오의 권능은 이미 요정들과 인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 세계가 끝나는 날까지 어둠의 씨앗은 계속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